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메리츠 자산형의 조린 대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김동아 씨하고 저번에 이제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약간 걱정은 했었어요. 반응이 어떨까, 또 댓글이 어떨까. 죄송한데 지금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니, 긴장은 아니고. 벌써 말이 아니, 더듬더듬거리시는 그건 아니고. 김동아 씨 같은 분하고 같이 하면 이제 재밌게 금융을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이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네. 죄송한데 대표님 저 인사 좀 해도 될까요? 그런가? 미안해요. 인사하세요. 인사 좀 하고. 네. 예, 반갑습니다. 개미와 펀드 개미 김동아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내가 이래서 걱정을 한 거야. 근데 네, 오늘은 많이 물어봐 주세요. 김동아 씨가 질문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마치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정확하게 정말 금융 문맹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리고 일반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제가 가감없이 그래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펀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뭘 사야 됩니까 대표님 하고 여쭤봤는데 약속이 있으시다고 가셨잖아요. 아니 펀드가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 물어보려고요. 펀드라 도대체 아니 뭡니까? 펀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떤 걸 살 걸 걱정하는 건 더 웃기잖아요. 화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뭔지 아냐고요. 펀드는 뭐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돈을 맡기면 전문가가 어떤 걸 사서 수익을 발생하게 해주는 뭐 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강 맞았는데 네. 옛날에는 펀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주식. 내가 주식을 직접 투자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로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주식, 상장된 주식이 몇천 개, 해외까지 투자하면 몇만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투자할까 좀 막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펀드라는 컨셉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우연찮게 내가 미국에서 일하던 회사가 스코더 스티븐슨 앤 클락이라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세계 최초의 자산운용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거의 한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펀드라는 컨셉이 처음 나온 게 100년 전에 나왔어요, 미국에. 오래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펀드라는 컨셉을 만들어서 주식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자. 근데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상품도 있죠. 근데 보편적인 게 우리가 이제 펀드 하면은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 특히 요새 주식에 붐이 많이 불었잖아요. 너무 많이 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펀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펀드라는 거는 내가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당연시 여기게 되고 그동안은 내가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구나. 거기까지 됐는데 뭘 사야 되지? 모르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펀드라는 게 있다. 근데 펀드도 마찬가지로 주식에 투자하는 거 똑같다. 그래서 이제 아까 대답하실 때처럼 펀드라는 거는 네. 투자가를 대신해서 우리 펀드 매니저가 대신 투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형 펀드는 그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주식형 펀드 말고 또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채권에 투자하는 거는 채권형 펀드죠. 또 혼합형도 있어요. 그 두 개 섞인 건가요? 예, 주식도 하고 채권도 있고. 채권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 어떤 거예요?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5년짜리 채권이다, 10년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10년 후에 원금하고 이자는 계속 중간중간에 주기도 하죠. 네. 그래서 만기가 되는 날 원금을 다 돌려주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빌릴 수도 있고. 어쨌든 크게 보면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그리고 혼합형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저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어쨌든 제 돈이잖아요. 그렇죠. 제 돈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자산운용사님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거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제 돈인데 왜 안 돼요? 그래서 그 펀드를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네. 코리아 펀드다, 메리츠 코리아 펀드다. 그럼 만들었잖아요. 네. 그 펀드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살 수는 없지만 그분이 산 걸 저한테 알려줘요? 회사에서 이제 주식이 한 50개 들어가 있다고 가정하면 네. 그 10개는 가르쳐 줘요. 40개는 왜 안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어떤 기업을 투자하는데 그게 바뀌는 거를 다 모든 사람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죠. 근데 그 회사에다가 요구하면 돼요. 나 다 알고 싶다. 그러면 알려줘요? 그러면 그 법을 알려주게 돼 있죠. 그거는 네. 또 법적으로 알려주는 그렇죠. 거고. 근데 이제 당장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10개는 알 수가 있어요. 10개는 알 수가 네,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문맹으로서 돈을 맡겨서 어쨌든 전문가 분께서 수익 나기 위해서 돈을 굴려준다.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을 많이 할수록 이 사람이 많이 사고 팔수록 당연히 저를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런 좋게 봐도 되는 거겠네요. 반대예요.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내 돈을 뭐 1억을 맡겼는데 이 회사가 너무 관리를 안 해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관리가 뭐지? 그랬더니 이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돈을 1억을 맡겼으면 그걸로 자꾸 이것도 샀다가 저것도 샀다가 20% 벌면 팔았다가 또 그렇게 막 그냥 그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펀드 매니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는 정반대죠. 주식이라는 거는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고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거에 당연시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반대예요. 펀드를 고를 때 뭘 보고 골라야 될까? 회사의 가치, 회사의 가치가 뭐죠? 영업이익, 펀드 얘기하는데 영업이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주식이니까. 펀드 얘기했죠. 펀드. 펀드요? 죄송합니다. 들어도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펀드는 여기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그렇죠. 네. 펀드 매니저의 철학이 중요하죠. 이 펀드 매니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펀드를 운영할까? 철학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 철학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장기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지,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는 건지. 저 잠깐 궁금한 건데, 네. 자 어쨌든 철학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장기 철학 중요한데, 근데 어떤 운용사가 나는 철학이 단기 철학입니다. 근데 단기 철학인데 매번 수익을 내줘. 이거는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해서 좋은 수익 낼 수는 없어요. 절대로. 네. 길게 봐서 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펀드를 고를 때는 두 가지예요. 수수료가 중요하죠. 수수료. 1년에 얼마큼 내 돈을 수수료로 지불할까? 네. 근데 보통 1% 내외예요. 1년에. 그러니까 100만 원 맡기면 1년에 10,000원 정도가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사고 팔고 하는 횟수가 잦아지면은 이 1만 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매 수수료는 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수료가 이제 내 돈에서 빠져나가는 게 이제 운영 수수료예요.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펀드를 만약에 은행에서 샀거나 증권에서 샀으면 또 판매 수수료가 또 따라가요. 아이고. 펀드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그때 또 선취 수수료가 또 따라가요. 또.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펀드 골라서 가능한 한 판매 수수료가 작고 운영 수수료가 작은 데를 골라서 오랫동안 투자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20% 벌었으니까 또 판매했다가 네. 또 시장이 나빠지면 다시 또 투자해야 되겠지. 그거는 굉장히 나쁜 방법이에요. 펀드나 주식이나 그 투자는 가장 큰 목적은 경제 독립 아니면 내 노후 준비예요. 네. 펀드를 고르는 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펀드를 통해서 내가 작은 돈으로 꾸준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전문가의 그 능력을 빌릴 수가 있고 그렇죠. 수수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펀드의 좋은 거는 뭐냐면 연금저축펀드라는 계정을 반드시 해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네, 거죠. 그 복리 효과예요. 복리. 15%. 그렇죠. 600만 원, 40만 원. 그렇죠. 400만 원, 660만 원. 아무튼. 이거는 15%의 복리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 은행에 돈 넣으면 얼마 주죠? 1% 주죠. 1%. 근데 이거를 15%의 복리 효과를 있다는 거는 무지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연금저축펀드부터 시작해라.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대표님, 내가 선택한 분이 자산운용사가 1년에 수수료를 얼만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는지, 수수료를 얼마나 돈을 많이 쓰이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집계표 같은 게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펀드는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1년에 수수료가 어떻게 되고 판매 수수료가 어떻게 되고 선취 수수료가 어떻게 되고 같은 펀드라도 내가 어떤 종류가 제일 중요한 건지 그거를 반드시 설명을 듣거나 그거는 요구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펀드 설명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펀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잘 참고해서 그렇죠. 좋은 자산운용사를 만나면 될 것 같은데 미안해요. 근데 내가 아까 그동안 이 토크 좀 많이 목마르셨나 봐요. 장기 투자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내가 이 펀드 매니저가 장기 투자하는지 단기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나요? 그걸 이제 회전율이라고 그래요. 회전율하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식당 가면은 얼마나 테이블 순환율이 빠르냐.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주식에 예를 들어서 50개 종목이 있다, 펀드에. 근데 1년 지났더니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주식을 평균적으로 그러면 몇 년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 펀드 매니저가. 1년도 안 갖고 있는 1년 갖고 있다고 이제 가정하자고요. 네네네. 1년마다 100% 바꿨다, 바꿔. 50개. 그게 100%예요.
회전율이. 아, 그게 10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년 갖고 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5년 갖고 있다 그러면 회전율이 20%죠. 그렇죠? 그게- 3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낮을수록 좋은 건가요?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저는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스스로가 작아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펀드 매니저가 어떤 회사를 고를 때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샀다 팔았다 하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구나. 네. 마켓 타이밍 하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구나. 네. 그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일하실 때 회전율이 보통 얼마 정도? 내가 코리아 펀드 미국에서 운영할 때는 15년 동안 약 9%? 주식을 한번 사면 한 10년 정도 갖고 있는 그거 거죠. 약간 좀 실례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팔아야 되는데 깜빡했고 잊고 있다가 못 팔아서 회전율이 떨어진 경우 없나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래? 아, 혹시나 싶어서. 그런 경우는 없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주식 투자의 기본 원리는 사람들은 이 가격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잘못 생각해요. 가격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맞출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건 내가 연구를 하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건 법으로 이 회사가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매출액이 몇 퍼센트 늘었든지, 빚이 늘었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 회사는 계속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안 될 것 같으면 파는 거고, 잘 될 것 같으면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겠죠. 네, 이런 말씀이 또 결국 이어지는 게 전문가한테 맡기면 전문가가 그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하고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할 것이고 네, 이게 네. 결국은 그 수수료가 낮으니까 약간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 약간 그렇죠. 이게 말씀이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이런 모든 대표님의 말씀들을 다 취합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100% 수익 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펀드에 대한 건, 펀드가 뭔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셨죠. 네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펀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가 중요하죠.